아리수 1-5호입니다. 여러 가지 늘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이번 달은 교구가 많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기존의 교구 활동을 통해서 익힌 내용을 가지고 복습하고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주에는 지금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처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교구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이렇게 수배열표를 가지고 이제 더하기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 교구로 묶어서 하는 덧셈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교구로 하는 건 우리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보는 8 더하기 7을 수 배열판에서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아이들이 받아올림을 처음 만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덧셈을 할 때 이제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을 먼저 하고 그리고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할 때 아이들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손가락 발가락도 활용을 하게 되고 교구를 보여주면서 활용하게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수 배열판을 보여주게 됐을 때 얘들아 8 더하기 7이야.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 8은 있다고 생각하고 7개가 더 많아질 거니까 8에서부터 1, 2, 3, 4, 5, 6, 7 해서 끝나는 점 15가 답이 된다는 걸 이 수 배열판에서 보여주거나 또는 수직선상에서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백판이나 또는 수직선을 늘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손가락만 가지고는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8 더하기 7을 손가락으로 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손가락을 8도 있어야 되고 7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둘 중에 하나만 피자. 8과 7 중에 어느 수가 더 크니? 8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 작은 수인 7을 피고요. 그러면 8 다음 수 더 세는 거예요. 9, 10, 11, 12, 13, 14, 15. 아, 8 더하기 7은 15이구나 하고 더해지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펴서 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이 익숙해지기 전에 무언가 손이 필요한 시기인데 나는 덧셈을 해야 돼.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덧셈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수 배열판으로도 받고 손가락으로도 했고 또 교구로 이렇게 8개 있고 7개 있으면 교구를 처음에는 15개를 3개 할 친구한테 몇 개를 더 줘야 10이 되는지 그러면 7개 있는 친구가 8 친구한테 2개 주겠죠. 그러고 나면 5개가 남는구나. 그래서 15구나 하고 이제 주셔도 좋고요. 아이들이 눈으로, 아이고 죄송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2개 주고 나서 5개 남잖아요. 그래서 15가 되는 걸 키즈네어 막대 가지고도 표현하고 활용해 볼 수 있게 해주셔도 되고, 연결 큐브로 하셔도 되고, 수 모형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교구 활용하는 것도 한 번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그 교구를 할 때도 8 더하기 7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15개를 세는 게 아니라 8이 있고 7이 있는데 8을 10을 만들기 위해서 2개를 채워주고 놨더니 5개가 남아서 15야. 이걸 알게 해주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숫자를 했을 때 8 더하기 7이면 8을 10으로 만들어주려면 몇 개 필요하니? 2개 주고 5개 남아서 15 이거 알려주고자 함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런 활동들을 충분히 하고 나면 이제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몇 주고 몇 남아 몇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말리듬으로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9 더하기 6은 그러면 1 주고 5 남아 15. 네. 근데 왜 15예요? 1 줬는데 왜 15예요? 얘가 만나서 10이 되고 남은 게 5라서 15. 이 과정도 꼭 거쳐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기존에 했던 활동들 복습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는데 말씀드렸듯이 수 배열 반복이 했고요. 손가락 더하기 했고 10보수를 이제 수로 이용하는 방법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10보수를 이렇게 말로 하고 답 쓰고 하는 과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하겠죠. 이렇게 7 더하기 6 이런.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는 17 더하기 16. 그 다음에는 뭐 17 더하기 26 이런 식으로 받아 올리면 자리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해줘야 되니까 쉬운 예로 이제 과정상으로 아이들하고 뭘 먼저 어떻게 더하면 좋을지 또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예전에 했던 거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자,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할 건데 이 교재 내에서는 한 자리 더해서 10 몇이 되는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가 있지만 저는 예로 19 더하기 6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방법으로는 세로셈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있거나 없거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이죠. 자, 9하고 6을 더하면 우리 아까 1 주고 5 남아 15 써주겠죠. 그러면 이제 25 이렇게 쓰는 세로셈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19 더하기 6을 또 해볼게요. 자, 뭐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1은 1끼리 10은 10끼리 더하겠죠. 그럼 6하고 9하고 더해줄 거예요. 그런데 가로셈을 했어요. 1 주고 5 남아 15 쓰는 위치 중요하겠죠. 여기다 15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면 얘랑 10자리를 더할 때 직관적으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더했더니 10은 여기 써주고 5는 답자리. 왜냐면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10은 10끼리에서 25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이게 이제 교과서상에서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쓰는 방법들이겠죠. 자, 다시 19 더하기 6. 네. 또는 뭐 그냥 9 더하기 6. 우리 있는 교재대로 먼저 해볼게요. 자, 이 과정을 할 때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앞수를 10으로 만들어주는 걸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다면 얘를 10으로 만들어주려면 1을 줘야 되고 그리고 5가 남아요. 이때 교재마다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죠. 6을 다 가를 거예요. 왜? 근데 이거를 애들이 왜 가르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수를 채우는 형태로. 근데 이 이유가 얘를 10을 만들기 위함인 걸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지 가르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수를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1을 가르고 나면 10이 되고 5가 남아서 15가 돼요. 이거는 앞수 10으로 만들기. 자, 이번에는 9 더하기 6은 몇일까 할 때 이번에는 얘들아 뒷수를 10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같은 문제였지만 뒷수를 10으로 만들려니 4가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가르기, 모으기 이렇게 할 때는 뒷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얘랑 만날 친구를 가까운 데 써주고 남은 친구를 멀리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4 주고 5 남아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뒷수를 10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또 세 번째는 같은 문제인데요. 이 두 수를 관찰하고 큰 수를 1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를 10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자, 예를 들어 6 더하기 9라고 써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은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앞수, 뒷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큰 수를 10으로 만들어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1 주고 5 남아 15. 얘도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1 주고 5 남아 1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연산이 섞여 있거나 또는 손가락을 쓰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인데 9 더하기 6이 있어요. 6 더하기 9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작은 수의 손가락을 빼서 10, 11, 12, 13, 14, 15 이게 더 빠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서대로 생각해서 9부터 시작해서 9를 더한다고 생각해서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세는 것보다 큰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 난 후에 어느 게 더 편하니 알려주게 하고 싶어서 큰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세 번째 방법을 알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9 더하기 6은 인데요. 아이들은 복잡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5를 기준수로 둘 거예요. 자, 그러면 9는 5와 4, 6은 5와 1이에요. 10 만들고 5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49 더하기 46? 이런 수가 있을 때 더 좋은 방법은 그냥 1만 줘서 50 만들고 나머지를 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곱하기로 만든다거나 할 때 50 곱하기 2 빼기 얘는 1, 얘는 4 이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는 연산식을 풀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5를 기준으로 해서 해결을 하는 게 편한 방법일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를 빨리 자유자재로 가르고 모으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노출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5를 기준으로. 또는 둘 다 10으로 만들어 볼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10으로 만들 거니까 10하고 빼기 1. 얘는 10 빼기 4. 하면 20 빼기 5가 돼서 15가 되겠죠. 자, 지금은 왜 이걸 하는지 더 번거롭고 귀찮고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수학을 이제 연산을 학교에서 배울 때 여러 가지 연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10을 만들고 몇을 빼주고 이런 걸 나왔을 때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수를 각자 10으로 보고 하는 연습을 이렇게 쉬운 식일 때 연습을 하고 나면 그런 식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둘 다 10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한 지금 7가지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세로셈, 가로셈, 그리고 앞수를 10으로 만들기, 뒷수를 10으로 만들기, 큰수를 10으로 만들기, 그리고 5를 기준으로 만들기, 그리고 둘 다 10으로 만들기. 그래서 7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쉬운 연산이지만 연산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연산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임은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고 이런 연산을 할 때 한 페이지를 가지고도 예를 들어 오늘은 얘들아 앞수를 기준으로 할 거야 해서 한번 풀어주세요. 저희가 이게 양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내줄 필요가 있을 때 저는 이 교재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오늘은 앞수, 이게 오늘 저희가 월요일이 수업이었어요. 그럼 화요일날 숙제를 내줄 때 얘를 카피해서 화요일 날은 압수예요. 화요일 숙제예요. 그래서 압수 더하기 이렇게 얘기를 써주면 아이들이 압수를 기준으로 10 만들어서 아이들이 답을 쓰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연산이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하라고 하죠. 압수를 기준으로 3 주고 2 남아 12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를. 그리고 이제 화요일 숙제가 이거였어. 그러면 수요일은 뒷수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이 뒷수를 기준이기 때문에 5하고 2로 나누고 12. 결국 답은 같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리고 목요일은 5 기준수 금요일은 둘 다 10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페이지를 하더라도 이제 연습을 하는 방법으로 시킬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문제량이 부족하거나 한 부분들을 따로 문제를 만들지 않아도 그런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저희가 이제 항상 연산은 교구 먼저, 그 다음 교구 이미지화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숫자로만, 기호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림으로 보고 하는 거 하실 수 있고요. 또 손가락으로 7 더하기 4면 8, 9, 10, 11 이렇게 되는 거 이제 해주셔도 되고요. 백판 또는 수판 놓고 이제 7에서 4칸 뛰어가서 11 된다는 거 보여주시는 형태로 앞에 거 복습하고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런 심 묶어세기 할 때는 이게 8이라는 걸 알았다면 자, 셀 때 어떻게 세기 하시나요? 하나, 둘, 셋, 넷 셀 수도 있지만 둘씩 묶어서 세보자. 익숙해졌다면 셋씩 묶어서 셋, 여섯, 여덟 이렇게 하시고요. 또 더 익숙해졌다면 끊어서 5개 한꺼번에 5, 8, 8이네. 자, 2개 주고 4 남아 14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묶어서 세거나 끊어서 셀 때도 꼭 낱개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개수로 묶어서 세는 연습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했던 내용 기준으로 해서 표 보고 하시거나 손가락 보고 하시거나 이제 수로 1 주고 1 남아 11, 1 주고 0 남아 10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말리듬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수의 합이 같도록 이런 거 할 때는 제일 큰 수가 뭔지 제일 작은 수가 뭔지 이제 알게 해주시고 그 수 막대 저울 같은 거 활용해서 해주셔도 좋고요. 난 제일 크니까 제일 작은 친구랑 같은 편 먹을게. 이게 이제 공평하다는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도 노출시켜 주시면 좋고 각자 더해보는 형태로 해주셔도 좋고 시행착오를 좀 거치게 해주신 다음에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